이게 바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서는 기업들인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로봇이 한번 붐업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주가를 밀어 올려 버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미증시라든지 그로 인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상당히 좀 길게 거의 뭐 1시간 가까운 분량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섹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는 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투자를 어디에 이제 진행해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의견일 뿐이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이 나도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저한테 고마워하실 것도 없고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손실이 나도 여러분들 뭐 저 때문에 이제 손실이 났다 이렇게 뭐 물론 말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뭐 이해는 하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확신이 들 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제가 해드리는 건 울타리를 쳐드리고 그 안에서 최소한 2호 범위 안에서 놀면 실패를 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더라. 치킨집은 치킨을 잘 튀겨야 되는데 이렇게 치킨을 튀기면 치킨이 맛있게 될 확률이 높더라. 기름을 좀 이 정도 기간에 좀 바꿔주면 굉장히 또 기름을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나오더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잘 되리라는 법은 없죠. 뭐 치킨이 맛있어도 안 되는 경우는 있으니까요. 이렇듯이 주식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올바르게 투자를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소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는 개중에 이게 무조건 올바르다가 아니라 저의 의견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걸러서 참고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최근 이제 증시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증시가 한 차례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큰 리스크가 좀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섹터나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 현금 정도는 확보하되 50%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특히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단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단계 반도체, 2단계 제약바이오, 3단계 인프라를 비롯한 경기 민감, 뭐 중후장대 산업들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을 하게 되면 1월부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집중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가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선주를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좋냐면 제가 한 3달, 4달 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떻죠? 제약바이오가 좀 주춤하죠. 조선이 지금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 조선주는 계속 올라갈 건데 제가 한 3달 전에 뭐 길게는 4달 전에 제약바이오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향후 몇 달 조선주 계속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슬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잘 익절을 노려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선취매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아요. 사실 조선주는 이미 시세를 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거고 발빠르게 빠져나올 준비도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 사이클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1파 내지 2파는 더 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워낙에 이제 또 장기적인 사이클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잠깐 좋았다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침의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계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선도 그렇지만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이 올라갈 때가 됐어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뭐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조선도 있지만 뭐 자동차가 대표적이고, 뭐 각종 건설이나 뭐 건자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건자재 뭐 철강도 있을 수 있고요. 건설기계나 아니면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좀 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앞으로 다가올 거를 좀 투자를 미리 좀 선점해 가지고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인프라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이나 제약바이오를 제가 이제 주축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게 중심이 아마 인프라로 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영상 한 3달, 4달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채널이 갑자기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넘어가는 단계는 사실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앞서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를 영상을 통해서도 미리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는 조선이지만 제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휩쓸고 있을 때 조선이 갈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이 휩쓸고 있지만 다음에 어디가 갈지를 계속 미리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다? 자동차, 그 다음에 인프라, 특히 인프라, 그 다음에 뭐 건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침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부터 투자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선이 부각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인프라 쪽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 국내 1위 사업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북미 시장에서도 과점 사업자로 이미 점유율 2위 정도를 달리고 있는 굉장히 짱짱한 기업입니다. 미국 인프라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기업이고, 심지어 품절주에다가 신규 상장주라 조그만 수급에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설기계 쪽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을 드렸고요. 사실 전진건설 로봇이나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감 있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바켓과 그 다음에 HD 현대그룹주들 있죠.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똑같이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설기계 종목들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으로 인프라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건설기계 말고는 사실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역시 뭐 한일홀딩스랑 한일시멘트, 한일그룹의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려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좀 뜸하게 보고 계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주가가 지금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나 작년부터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분명히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가 나올 것이다. 뭐 사실 이때는 10,000원 초반이었고 이제는 10,000원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17,000원 뚫고 제가 봤을 때 뭐 20,000원대 위로도 충분히 쏠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저는 뭐 많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홀딩스랑 한일시멘트 정도면은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홀딩스 역시도 지금 신고가 랠리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시멘트 쪽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서 가는 게 좋겠고, 건설기계 쪽은 뭐 SY 스틸텍 최근에 좀 조정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이제 다음 달 25년 1월 이때 되면은 이제 또 트럼프 취임이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남북경협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종전도 뭐 거의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저는 딱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건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좀 길어졌던 만큼 거기에 대한 수혜도 많이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고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좀 리스크하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 그 지진 났을 때 전진건설 로봇이 터키 대지진이었나요? 거기에서도 이제 재건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수혜를 보거나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 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요할 거를 보여지고, 그리고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 중에 하나가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건설을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전진건설 로봇은 좀 각별하게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이제 테마주로 뭐 데모라든지 헤인이라든지 아니면 히림이라든지 뭐 서현탄 메탈, 코론 글로벌,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이긴 한데, 이런 테마 종목들은 아무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너졌을 때가 너무 이제 치명타가 크게 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SY스틸텍이나 전진건설로봇,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두산바켓, 코어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저는 좀 주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사실상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뭐 보로노이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기는 한데,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리가캠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거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냐 늦게 하냐의 차이일 뿐,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수혜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계속 놓지 말고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은 뭐 애초에 사이클 자체가 슈퍼사이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과 제약바이오를 제가 주축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미래는 이 시멘트, 건설기계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더 본다라고 하면 자동차는 뭐 제가 애초에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뭐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차 기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조미료 개념으로 좀 곁들이는 식으로 들어가면 좋고, 얘네가 주축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인프라 쪽에서는 시멘트랑 건설기계 이쪽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 쪽도 좀 보자면 제가 이전에 그 강조드렸던 서희건설이랑 HDC 그룹주 있죠. 현대산업개발이랑 그 다음에 HDC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드러낼 걸로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고 국보 디자인이나 뭐 이거저거 얘기했는데 서희건설이 또 메리트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좀 사이클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중후장대, 경기민감 업종으로 가는 그 사이클을 먹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인 거고, 사실 그 사이클 말고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 그 와중에 한 번씩 튀는 혁신 업종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업종들, 신규 업종들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통 업종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게 뭐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있고요, 로봇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는 배터리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배터리를 이제 와서 투자하는 거는 이제 혁신 업종에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저는 어느 정도는 노출이 다 되어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올 미래의 혁신 업종은 저는 자율주행과 로봇, 뭐 더 나아가면 AI라고도 볼 수 있겠죠. AI는 현재 시장을 휩쓸고 있는 성장 업종, 혁신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이제 전통 업종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업종이라고 보시거나 성장주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성장주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저는 AI는 이미 너무 많이 부각이 됐고 한 차례
재료를 많이 소진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돈이 이동할 만한 거는 지금 당장에야 AI 쪽이 워낙에 돈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죠. 뭐 팔란티어라든지 엔비디아, 뭐 요즘엔 근데 엔비디아도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팔란티어나 뭐 브로드컴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죠. 과거 이제 뭐 엔비디아나 그리고 뭐 구글도 부각이 됐고요. 구글은 한번 양자 컴퓨터 이슈가 나오면서 또 부각이 됐었는데, 제가 양자 컴퓨터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양자 컴퓨터 과거에 뭐 그래핀 여러 가지 이제 혁신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게 수익화 모델로 나오기 전까지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투자를 가급적이면 좀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글을 투자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양자 컴퓨터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구글은 뭐 양자 컴퓨터 아니어도 애초에 기업 자체가 우량주잖아요. 양자 컴퓨터 아니고 다른 재료도 많은 기업이고.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익화 모델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섹터로는, 뭐 과거에는 배터리가 있었지만 솔직히 전기차나 배터리도 2014년부터 계속 부각은 됐었습니다. 근데 두각을 드러낸 게 2019년, 20년이죠. 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빨라졌으니까. 지금 상용화가 빨라지려고 하고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자율주행과 로봇입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 24년 초, 그리고 23년 말, 한 1년 정도 됐죠.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로봇 관련된 영상들을 자주 찍었었어요. 근데 로봇 섹터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실제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제 시세 탄력을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로봇이라는 건 올 수밖에 없는 미래예요. 그리고 아직 수익화 단계에 들어서지도 않았고요. 지금의 기대감으로 올랐다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약과에 불과합니다. 이게 실제로 수익화 모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리는 게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봐줄 수 있겠고, 뉴로메카라든지 뭐 몇 개 종목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것, 드렸던 종목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로봇이 뭐 이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이제 다시 또 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다음 달에 이제 CES가 있습니다. CES는 올해 이제 산업 트렌드가 뭐가 되는지, 그리고 혁신 기술엔 뭐가 있는지, 앞으로 이제 세상을 주도해 갈 만한 업종과 기술이 뭔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박람회예요.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CES가 사실상 올해를 비롯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세상을 주도하게 될 만한 업종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배터리나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배터리나 전기차 힌트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CES 트렌드를 보게 되면 로봇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자율주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로메카가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그 HD 현대사모죠. 이제 조선 업계에다가 협동 로봇을 제공하는 게 이제 기대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오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 뭐 화폐가 떨어지면서 오는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세게 옵니다. 그리고 그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력하게 시장의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에 파급력을 주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가 정말 큰 후폭풍이 오는데, 결국 그러면 이 인력을 대체해야 됩니다. 사실 이 중후장대 산업들, 자동차나 조선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업계에서 정말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파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 안 하겠다고 들어 누워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이제 기업들은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쓰지 말자. 일정 정도는 로봇이 대체하게끔 만들자. 사람은 조금만 쓰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동 로봇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뭐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뭐 일자리를 없앤다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올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협동 로봇이나 향후 이제 로봇 관련된 뭐 기자재나 부속품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가 이거 한 3만 원에 소개해드렸나? 뭐 대략 3만 원인가 3만 5천인가 뭐 한 대략 이쯤에서 이렇게 깨지기 전에 요 라인 깨지기 전에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깨졌죠 한번. 그리고 다시 지금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매출 성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26년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서는 기업들인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로봇이 한번 붐업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주가를 밀어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내가 성장 업종, 진짜 내가 배터리, 전기차 이 정도의 내가 파급력의 수익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업종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업종에 이런 주식에. 물론 변동성 크죠.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을 때 얼마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5,000원인지 3만 원인지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에 소개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50%잖아요. 그죠? 이게 변동성을 못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뭘 내다보고 가는 거냐면 이런 걸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폭발적으로 늘어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업종이 이제 주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는 이게 지금 60억인데 600억 막 뭐 1600억 이렇게 그냥 뛰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컨센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뭐 뉴로메카만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도 다 해당돼요. 이제 26년도부터는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주가는 어때요? 무너졌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힘들어요. 사실 이런 성장 업종들은. 근데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에 투자하게 되면 물론 이런 업종도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종목, 이렇게 수익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이게 보이는 종목들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산 로보틱스 보이죠. 계속 적자 보고 있었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이익이 이제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로메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오는 이런 구간도 버티면 결국 갔을 때 이런 애들은 이제 뭐 50%, 150%, 500% 가는 거예요. 뭐 실제로 막 1000%도 우습게 갔잖아요, 배터리들. 로봇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자율주행. 근데 저는 로봇 쪽의 혁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찾아올 임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조선업계에서 협동 로봇이 점차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선에서만 쓰일까? 저는 중후장대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쓰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 현장, 중후장대 산업이 워낙에 또 위험한 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뿐만 아니라 저는 철강이나 건설 이런 쪽까지 협동 로봇이 강력하게 쓰일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자동차 업계에도 쓰일 걸로 보고 있어요.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려하셨을 때 충분히 투자 메리트를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다음 달 CES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자율주행과 로봇,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 다음에 뭐 뉴로메카 뭐 다른 종목들도 저는 좋게 보는 로봇주가 많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요 3개 정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거기에다 발을 담그고 계시면 시대가 거기에 맞춰서 다가오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펼쳐져요. 사실 선취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건설 이런 쪽은 정말 큰 기회를 앞두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이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내가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황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요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거든요. 오시면 시황이랑 교육도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내가 이제 구독 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